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2일입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효원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IT 트렌드가 궁금하세요? 네, IT 이슈 투데이와 함께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첫 번째 이슈는 페이스북이 타겟 광고를 막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많이 치렀죠. 그런데 이용자 맞춤형 광고 노출을 이제는 막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에 한국, 아일랜드, 스페인에 오프 페이스북 액티비티, 오프 페이스북 액티비티라는 게 기능을 도입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결국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뭐 기능들을 좀 더 끊어내는 그런 의미겠죠. 말 자체가. 몇 개월 안에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아닌 외부의 앱, 그 다음에 웹에서의 기록을 파악해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서 자동차를 검색하면 페이스북에 자동차 광고가 갑자기 뜨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거 다 경험 한번 해보셨죠? 나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뿐인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광고가 뜨는. 페이스북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여전히 페이스북의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타겟팅의 역량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언론들은 여전히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인정보와 광고를 띄우는 그 방식의 그 연결고리를 끊었을 뿐이라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사실 페이스북이 결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논란에 따라서 이런 식의 그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실익이 없는 액션인 것 같거든요. 본인들의 매출은 떨어질 거고 그러나 유저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수집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뭐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맞춤형 광고가 이제는 뜨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광고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그 매체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런 그 움직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튜브가 20대 진보 성향에게 더 큰 성향이 있다?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인데요. EBS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튜브에서의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이념에 맞으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념에 안 맞으면 그 정보를 아예 뭐 쳐다도 안 보는 아주 배척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데요. 확증 편향의 세대 및 정치 이념 간의 차이가 어떨까를 분석한 겁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10개의 정치 컨텐츠를 보여주는데요. 진보 컨텐츠 2개, 보수 컨텐츠 8개를 처음에 보수 지지자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보 5개, 보수 5개를 진보, 보수 동일하게 보여주고 진보 8개, 보수 2개를 보수 지지자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확증 편향이 어떻게 될까 이걸 본 겁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유튜브의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유튜브 컨텐츠를 신뢰하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 이렇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 저거는 뭔가 가짜 뉴스일 거야. 뭔가 편향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거 유튜브 컨텐츠 신뢰할 만한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건 전반적으로 나타난 경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확증 편향은 20대 진보 지지자들에게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60대 이상에서는 확증 편향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20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확증 편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그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인데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찾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보여주든 뭐 이용량이 더 늘어나거나 뭔가에 더 집착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그런 성향이 전혀 크게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오늘 요거 가지고 기사들이 좀 몇 개 났거든요. 그래서 뭐 20대에게 영향을 준다, 뭐 진보 지지자에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났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늘 이런 그 통계 결과, 통계 분석 결과를 그 실험 분석 뭐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표본 추출이 진짜 대표성 있게 잘 됐을까요? 이 20대와 60대, 그죠? 제가 오늘 나온 결과를 뭐 무조건 부인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늘 우리가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좀 분석적, 비판적 이렇게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정말 표보는 대표성이 있게 잘 뽑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관심도에 대한 변수를 잘 통제했을까입니다. 즉 정치적 관심도 그죠?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의 정치 영상에 대한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20대의 보수는 뭐 원래 정치적 관심도가 되게 높아요. 그 20대가 보수가 된다는 건 되게 관심이 높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20대 진보는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약간 히피스럽고 막 이런데 갑자기 그 실험 환경에서 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좀 신기하고 재밌고 약간 못 보던 거니까 근데 뭐 원래 유튜브를 또 뭐 많이 봤던 사람 입장에서 뭐 대충 다 봤던 거고 이러면 뭐 별로 뭐 흥미가 없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 평소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또 정치적 관심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과연 이런 통제가 잘 된 결과일까요? 네,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의 자극성, 뭐 질 이런 거에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보 컨텐츠 10개, 뭐 보수 컨텐츠 10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 섞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과연 그 컨텐츠들 간에 뭐 질이나 자극성, 소위 말하면 이제 흥미를 이끄는 이런 것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 맞았을까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어떤 통계 분석, 뭐 실험 분석 이런 결과들을 볼 때는요,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돌려서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런 팩트들이 기사에 잘 나열이 돼 있는지도 좀 보면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뭐 마케터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편향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뭔가 20대 진보주의자면 되게 뭐 줏대 없고 그죠? 뭐 마치 그런 식으로 느껴지잖아요. 뭔가 줏대 없고 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점점 빠져들고 막 거길 믿게 되고 오늘 약간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살짝 좀 이제 그 불편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중소 소프트웨어 업계가 소프트웨어를 중기 적합 업종으로 재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계가요, 5억 원 미만의 IT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대기업의 IT 소프트웨어 계열사는 3년간 5억 미만의 사업에는 이제 수주가 불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5년 전에 사실은 동일한 것들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다 철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동방으로 썼네요. 제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상생 이렇게 협약을 썼었는데 그러나 그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대기업이 상생 협약을 불이행해서 이 불가피하게 이제 재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대기업의 그 소프트웨어나 IT 쪽 계열사에 좀 타격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아직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하고 서로 이제 주장과 뭐 비난과 이런 것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잘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 보면 뭐 대기업이 계속 뭐 저가로 막 입찰하고 이런 것들 그 결국은 상생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또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후속 기사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 구글 검색의 라이트 버전, 가벼운 버전이죠. 라이트 버전인 구글 고를 전 세계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8월 20일에 밝혔습니다. 구글이 이제 검색에 계속해서 좀 열을 올리고 있고, 이제는 아직 미개척된 나라들, 주로 이제 구글 고를 쓰는 나라들이 좀 저사양 폰들이 많고 인터넷 환경들이 안 좋은 나라들이잖아요. 검색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택시 개편안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오늘 8월 22일인데 오늘 모빌리티 업계 다수가 참석하는 그런 포럼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국토부가 밝혔는데요. 그동안 사실 택시 개편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카카오만이 업계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 거의 카카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개편안이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뭐 드디어 이제 다수의 업체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죠. 리브라가 EU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결제 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에 우려가 있다.
진짜 리브라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EU에서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또 약간은 견제하면서 그렇게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짝퉁 게임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그 게임사 레인보우 홀스라는 그 게임사에서 위메이드가 한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구글과 내통을 해서 본인들을 결국은 앱스토어에서 쫓아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주장인데 그러면서 이에 항의하는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에 대해서는 또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한국에 앉아서 한국의 기사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뭐 굳이 한국에 손을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글이 스토어에서 완전히 내렸다라고 결정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구글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짝퉁을 만듭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야, 이렇게까지 그냥 노력하고 뭐 좀 약간 황당한 논리까지 펼치고 얼마나 참 열심히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런 고생 하시느니 게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자,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이 AR 선글라스 발음 참 구리네요. 선글라스 스펙터클 오늘 이렇게 오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펙터클 3를 발표했습니다. 왜 스냅챗이 생뚱맞게 이런 걸 발표했을까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메신저와 또 이런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뭐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했던 그런 그 SNS 서비스들이 사실상 다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요거거든요. 이게 뭐 되게 디자인 잘 나왔다고 막 기사들은 나왔는데 뭐 저는 여전히 이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예,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